등급이 가장 이제 수능에서 점수를 올려야 될 등급입니다. 이 등급 쪽 학생들은 장르별로 지문을 읽는 법 이걸 익히고 이 방법에 따라서 이해가 될 때까지 절대 속도 내지 마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쌤 답이 기억이 나요. 이렇게 가장 이 소리 많이 하는 애가 요 등급입니다. 1등급은 그러면 안 해. 답을 아는 게 아니라 다시 보는 것에 대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제 9월 모평 이후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이 궁금하잖아요. 1등급 학생이잖아. 1등급 학생은 내가 해줄 말이 별로 없어요. 잘하고 있는데 뭐 굳이. 그리고 등급이 낮았다가 올라간 학생은 괜찮아요. 그대로 밀고 나가면 되고 또 원래부터 1등급이다? 그럼 그대로 밀고 나가면 됩니다. 단지 이런 1등급에서는 첫 번째가 실수 여부가 되게 좀 중요하고요. 뭐 실수 잘하지 않지만 두 번째가 좀 중요한데 어휘력을 좀 많이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문학이 좀 어려지긴 했지만 그래도 한 5년치는 좀 그렇고 4년치 2022 이때부터 26, 9월까지 딱 봐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어휘 중에 1번 선지에서 좀 모르는 어휘, 두 번째 보기에서 모르는 어휘는 없애야 돼요. 왜냐면 선지나 보기에 있는 어휘는 바로 질러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등급 학생은 한 10년, 10개 년 정도 올 그 이상에 해당하는 어휘 문제 있죠. 이걸 전부 다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되게 중요해요. 뭐 한자성 어휘 말고 일반 어휘 중에 사전적 의미든 문맥적 의미든 어휘 문제를 싹 다 한번 정리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이거 말고는 1등급이 뭐 크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어휘가 문제입니다. 어휘만 좀 조심하면 1등급에서는 읽고 답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으니까 설명도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한 2등급 되는 학생 있죠. 2등급 어떤 중간 이상. 2등급 중간 이상은 약점 파트가 하나 있어요. 나는 경제가 약하다, 비문학 어디가 약하다 이런 약점 파트를 집중 공략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했던 1등급에 했던 그 어휘 할 필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2등급 중간 이상은 약점 파트 집중 공략이 되게 중요합니다. 고전 소설이 약하다. 그럼 고전 소설의 어휘, 고전 소설 문제를 싹 다 모아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풀어보는 그런 방식으로 계속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문제만 푸는 게 아니고 지문과 문제를 함께해서 이걸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도 됩니다. 푸는 것도 한 2번, 3번 풀어도 됩니다. 물론 전체 다른 파트 하는 것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하는데 이쪽에 좀 더 조금 치중을 하면 2등급 중간 이상이 1등급으로 갈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이 두 개에서 잡힐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내가 대책을 주로 말하고 싶은 대상은 바로 이제 2등급 하위부터 한 4등급 사이. 요 등급이 가장 이제 수능에서 점수를 올려야 될 등급입니다. 2등급 쪽 학생들은 약점 파트가 많고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첫 번째 장르별로 지문을 읽는 법 이걸 익히고 이 방법에 따라서 이해가 될 때까지 절대 속도 내지 마세요. 이해가 될 때까지 반복해 줘야 됩니다. 지문을 어떤 지문을? 기출입니다. 몇 년치냐? 2등급은 너무 길게 잡지 마시고요. 최근 한 4에서 5년 정도 요 정도 되는 범위를 해야 됩니다. 최근부터 과거로 갈까요? 과거에서 올라갈까요? 상관없지만 과거에서 올라오는 게 더 좋아요. 내가 이걸 어차피 인강할 건데 장르별이 좋습니다. 왜냐면 고전 소설 딱 넣으면 과거의 고전 소설부터 한시 쭉 이렇게 이어나가는 게 좋아요. 현대시 쭉 이어나가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야? 쌤 답이 기억이 나요. 이렇게 가장 이 소리 많이 하는 애가 요 등급입니다. 1등급은 그러면 안 해요. 얘도 그러면 안 해요. 왜? 답을 아는 게 아니라 다시 보는 것에 대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다시 볼 때는 어떻게 지문이 전개되는구나. 아 요렇게 읽으니까 해석이 되네. 이렇게 하나를 여러 번 자꾸 풀어서 익숙하게 만들면 뭐가 올라가냐? 자, 이걸 하게 되면 지문을 읽는 뭡니까? 실력도 올라가고요. 배경 지식도 올라가고요. 플러스 어휘력도 한꺼번에 다 올릴 수 있습니다. 1등급은 돼 있는 게 많아서 시간 낭비가 많아요. 이쪽을 주로 하고 1등급은 꼭 뭐 더 하고 싶다면요. 1등급은 웬만한 문제 다 풀어야 돼요. 사설도 풀 줄 알아야 돼요. 뭐 리터 풀으면 리터 풀어도 됩니다. 하지만 이걸 너무 치중하면 안 돼요. 너무 치중하면 수능 감각이 떨어집니다. 왜냐면 얘들이 아무리 비싸게 만든다 해도 수능처럼 만들 수는 없거든요. 어차피 평가원과 수능이 여러분 다음에 시험 볼 모양이니까. 그래서 기출 분석을 많이 하되 그래도 적절하게 뭡니까? 이걸 푸는 건 좋습니다. 왜? 이걸 풀다 보면 뭡니까? 기출만 가지고 하는 부분이 아닌 것도 공부할 수 있고 또 얘들은 이미 읽다가 자기가 본인이 이해 안 되면 또 뭡니까? 이해될 때까지 막 파고들어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그냥 하라 이렇게 하면 알아서 합니다. 예, 그래서 뭐 크게 걱정할 거 없고 이쪽도 사설을 푸는 건 좋지만 그래도 이쪽은 뭡니까? 기출이 엄청 중심이 되겠죠. 그리고 사설은 이렇게 할까요? 여기 만약에 기출이 있다. 이 학생들은 기출 한 40% 잡았다. 그러면 사설은 60% 정도 잡으면 됩니다. 이러다가 마지막 시험이 다가오죠. 11월 다 돼가면 10월 말쯤 되면요. 다시 뭡니까? 기출을 더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2등급 중간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기출을 거의 한 70%, 사설을 한 30% 이 정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뒤로 갈수록 기출 좀 많이 풀어야 돼요. 그럼 이쪽은 어떻게 하냐? 지금 개인적으로 말하면요. 이 학생들 사설 안 풀었으면 좋겠어요. 무시하는 게 아니고 안 푸는 게 좋습니다. 이게 빨리 일이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학생들은 장르별로 지문 읽는 법 이걸 계속 반복한다. 플러스 지문만 읽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문풀, 문제도 풀어야 됩니다. 답이 기억이 나도 신경 쓰지 마세요.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게 답인지 왜 답이 아닌지 근거도 이게 틀렸으면 뭐 때문에 틀리는지 뭐 때문에 맞는지 그에 대한 근거가 본문에 어디 숨어 있는지 이걸 확인했습니다.
답은 신경 쓸 필요, 기억나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러니까 장르별로 익히고 반복한다. 두 번째, 항상 뭡니까? 그 답의 근거를 찾고 그 지문이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가. 근데 이때 이해는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의 이해를 말한 겁니다. 완벽한 이해는 어차피 안 됩니다. 물론 지문이 쉬우면 완벽하게 이해되죠. 근데 어려울 경우는 완벽하게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막 너무 고민할 필요 없고 그걸 바탕으로 문제를 풀었을 때 근거가 잡혀서 답이 나올 수 있는 것. 완전히 알아서 근거를 찾는 것도 있지만 본문의 위치를 딱 보니까 본문에 나와 있네 하고 내가 정확히 이 부분은 이해는 안 되지만 본문의 이 부분이 이게 답인 걸 알겠어. 요 정도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2등급은 절대 많이 풀기보다는 기출을 반복해서 계속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쌤이 9월 모평 이후에 지금 여러분한테 이제 해주고 싶은 강좌가 원래는 이제 그거잖아요. 지금 이제 현재 문법하고 있죠. 이번에 종합을 했고 기출로 그 다음에 이제 문법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내가 해야 될 기가 이제 파이널인데 파이널을 바로 말하기가 좀 그래서 중간에 내가 과거에 찍었던 기출이가 예전 문제입니다. 이걸 여러분 이제 볼 수 있게 열어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가지고 여러분이 어차피 뭡니까 요즘 기출 보면 다 5개월 6개월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거 좀 더 지나간 것도 있거든요. 좋은 것만 뽑았으니까 그걸 가지고 연습을 하면 완벽한 대비는 안 되지만 그래도 한번 쫙 훑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아마 제가 파이널 올릴 겁니다. 요거는 저는 무조건 기출입니다. 기출. 그래서 요거는 딱 2년 정도의 기출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할 테니까 여러분이 이거 들어도 되고 생각하면 요거로 하면 요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이왕이면 이거 하고 이거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양이 적잖아요. 그래서 이걸 해서 양을 늘리고 맞추기 좋고요. 여러분 요걸 딱 들으면서 뭘 하냐 방법을 익히면서 이렇게 있는구나 하고 까먹기 전에 다시 또 반복해서 봐야 돼요. 이렇게 푸는구나. 이렇게 됐을 때 아마 이러면 사슬도 잘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9월 이후에 여러분이 막 당황을 하거나 갑자기 막 문제를 많이 풀면 되겠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좀 전략적으로 일단 9구는 딱 정하세요. 기출을 메인으로 하세요. 특히 이 학생들은 사슬 풀지 마세요. EBS는 어떻게 하냐? 저는 개인적으로 EBS 공부 안 해도 되거든요. 봤다 해도 크게 도움이 안 돼요. 1등급은 특히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만약에 이제 EBS를 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문학을 봐야 되겠죠. 현시 정도는 도움이 될 것이고 고소 정도는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고전 소설, 고전 시가 뭐 이런 도움이 될 겁니다. 볼 때 그 두꺼운 EBS 교재 쌤들이 만들어준 거 있죠. 시중 문제 그거 자꾸 외우고 정리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걸 외우는 게 망하는 거예요. 그럼 딴 거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EBS 문제는 어차피 안 나와요. 문제는 뭐냐면 그 작품을 읽고 그 작품을 읽을 줄만 알게 되면 끝나는 겁니다. 내일 까먹어도 돼요. 오늘 이해하면 됩니다. 그걸 계속 반복해서 할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이제 이해가 안 됐다 하는 거 있죠. 그거는 자주 가끔씩 봐야 됩니다. 봐야 되면 이해가 됐다. 이건 내가 읽을 수 있겠군. 처음에 이제 읽어보고 해설 봤을 때 문제 없다 하면 끝난 겁니다. 내 생각에는 이런 EBS는 짬짬이 정리된 책이 있으면 그게 나와 있는 이해와 감상 다 외우지 말고 그건 나중에 확인용으로만 보고 매일매일 EBS 지문 한두 개 정도 읽어오기. 이해 중심으로. 이해가 안 되면 자주 반복한다. 반복이 답입니다. 외우는 게 아니라 근거를 찾고 정확하게 읽으면서 반복하는 게 아마 여러분한테 마지막에 급상승을 할 수 있는 그게 힘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9월달 하여튼 내하고 같이 한번 막판에 한번 잘 몰아붙여서 어떻게든 점수를 올리도록 합시다. 충분히 가능하니까 마지막까지 저와 함께해서 꼭 점수를 얻도록 합시다.